전 노무현 정신이라는 말을 하는 거를 많이 언론에서도 봤고, 혹시 의원님께서는 그 민주당 정치인들이 말하는 노무현 정신이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개인적으로는 그럼 어떻게 그거를 얘기를 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네. 저는 노무현 정신은 자기가 손해보더라도 나라에 도움되는 일을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 나가면 더 당선될 수 있는데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거기서 만약에 당선이 되고 유의미하게 득표를 하면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 것, 그러면 도전하는 것. 그리고 뭐 3당 합당을 할 때 따라가면 국회의원 보장받고 내가 모시던 총재가 대통령이 되면 정부에서 한 자리 먹을 수 있지만 안 따라가는 거. 왜냐면 누군가 남아있어야 되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좀 손해보면서 나라에 도움되는 일을 하는 거, 그게 노무현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또 너무 과장해가지고 막 희생하고 헌신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사실 그런다고 죽는 건 또 아니거든요. 위성정당 금지법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지역구에 거대 양당이 있잖아요. 이런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정당 양자를 만들더라도 이 나중에 다시 합당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합당을 하면 국고보조금을 깎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잖아요. 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법안 같은 거 우리가 추진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해야죠. 지금도 시험 때 많이 올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로만 개혁을 얘기하고 실제로 우리 기득권 앞에서는 머뭇대는 이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 그런 면에서 노무현 정신을 우리가 지금 현 시점에서 제대로 구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번에도 시험 때 올랐고 이번에 잘하면 다시 좀 말씀 주신 학우분들 같은 분들한테 덜 미움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오늘 강연에서 보여주신 열정이나 이런 것으로 볼 때 아직까지 여력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력이라고 하니까 제 나이가 혹시 67학번이 그렇게 오래전은 아니에요. 제 질문은 내년 총선 도전하실 겁니까? 일단 직을 걸었으니까 이거 성공해야 되겠죠? 일단 막는 데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공하고 나면 저한테 기회가 생기겠죠. 그때 가서 뭐 저한테 목적이 있다면 얼마든지 더 도전해야죠. 사실 하고 싶은 일은 엄청 많아요. 진짜 사장 교섭법은요, 민주당이 여당일 때 사실 했었어야 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 때. 근데 그게 국정과제에 없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드라이브를 안 걸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안 해요. 안 하니까 국민의힘도 반대를 안 해요. 웃긴 일인 게 찬성 반대 다 안 하니까요, 이슈가 안 돼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의원들만 계속 이야기를 하지 동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그 반사익 구조 속에서 이 세 사건들이 묻힌 게 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렇게 조용해지죠 갑자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가 다시 동력을 좀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은요, 이 국민의힘이 제안한 걸 민주당이 안 받게 하는데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번에는 일단 그걸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만 하면 어쨌든 47석 골목 상권은 보장돼요. 그리고요, 정말 참 세상은 알다가도 모를 일인 게 우리가 노력했던 선거법 개혁 안들은 이번에는 어려워졌습니다. 중장기 과제가 됐어요. 맞아요, 말씀이. 그런데 또 다른 정치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저는 미래는 연합정치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요. 이런 거예요. 나도 있다. 너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더 상위의 목표를 위해서 협업할 수 있다. 제가 자기소개를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소개를 하고, 근데 우리는 이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되니까 기왕이면 재밌게 보내자. 우리 지지자들께서는 검찰개혁을 엄청 원해요. 저는 검찰개혁법을 그 당하고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준석 대표는 누구보다 검찰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 분이잖아요. 검찰개혁이 딴 게 없거든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물 흐르듯이 수사가 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기소가 되면 재판을 진행을 하고, 이렇게 해서 결론 내는 거예요. 언제 기소할지 1년을 끌고 2년을 끌고 하는지 마는지 계속 갈고 있어서 뭔가 정치적으로 분리하면 갑자기 기사가 나오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것만 바꾸면 되잖아요.
저는 그거 같이 할 수 있다고 봐요. 또 이제 진보 야당들이 나오면 우리 성평등 이슈 같은 것들도 더 추진할 수 있고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거부를 해도 다시 의결을 하면 거부할 수 없게 헌법이 돼 있거든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진짜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법 개혁에 실패했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면에서 천재 1호와 같은 기회가 또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을 찾아서 끝없이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생각해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민주당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어떻게든지 정신줄 놓지 않게 만드는 거. 민주당을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상관없어요. 그것만 하게 하면 되거든요. 이번에. 우리나라가 지난 5년 동안에 우울증 또는 불안장애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 연인원으로 900만이 넘습니다. 극도의 불안 사회예요. 뭐 여성으로서는 흉악범죄, 무증화범죄 불안도 있고요. 남성으로서는 산재에 대한 불안들도 있고요. 소득에 대한 불안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쟁 불안도 있죠. 요즘은 이제 검사들이 하도 막 압수수색하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검찰 독재에 대한 불안 이런 것도 있고요. 정말 극단적인 불안 사회거든요. 이렇게 불안한 상황 속에서는 도전을 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걸 해볼 수가 없어요. 창업도 해볼 수가 없고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불안한 상태에서 저 직업을 한번 가져볼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해봤다가 만약에 3, 4년 내가 20대를 보내고 나서 30살 늙어버려서 다시 선택 못하게 되면 어떡해요? 그 못하는 거잖아요. 이 불안을 낮춰야 돼요. 불안을 낮추는 방법은요. 검증이 돼 있어요, 역사적으로. 불안에 대한 해결책은 보험이에요. 보험. 그래서 우리가 전국민 고용보험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만약에 의원님께서 이제 큰 영향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비례대표제 관련해가지고 개혁을 하실 수 있으시다면 제가 읽었던 그 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이제 요소라든지 전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하고 싶으신가요? 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가 엄청 오는데 저는 먼 미래에는 의원 수도 많이 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세비는 좀 깎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보좌진 숫자도 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수가 줄어들면 의원 한 명 한 명의 특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 숫자가 늘어나면 의사 한 명 한 명은 싫어하잖아요. 같은 원리거든요.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걸 국회의원들은 싫어해요. 왜냐면 나의 희소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국회의원들하고 경쟁해야 되니까. 국민들한테는 좋은 거죠. 근데 이상하게 이게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게 국민들한테는 비호감으로 좀 찍혀있어서 참 어려운 게 안타까워요. 할 수만 있다면 만약에 백지 상태에서 그릴 수 있다면 국회의원 숫자는 무조건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비례대표도 전국 단위 비례대표도 있고요. 지역에서 그 지역의 비례대표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실 그 지역의 비례대표가 대선거고요. 그러니까 5명 우리가 예를 들었지만 지역에서 한 8명을 뽑을 수 있어요. 대구는 제가 알기로 국회의원 지금 12명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6명 나눠가지고 양쪽에서 뽑으면 1등부터 6등까지 그 6등 안에만 들어가면 국회의원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대구에서 당연히 민주당 의원도 나올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젊은 청년 후보도 나올 수 있고, 대구에 아마 여성 의원도 많지 않을 거예요. 여성 의원도 더 넣을 수 있고, 다양한 계층에 50대 부자 남성이 아닌 나머지 사람들도 국회의원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역에서도 5명, 6명, 7명, 8명짜리 지역구의 권역별 비례, 그게 이제 지역에 있는 대선거구 같은 말인데, 그렇게 많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다시 처음에 제가 드렸던 말씀 강조하면서 마치고 싶은데요. 이번 국회에서는 양당 카르텔법을 반드시 막아내서 47석이라고 하는 공간을 다 함께 지켜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지하는 새로운 정치인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이 22대 국회에 입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양하게 구성된 22대 국회에서 연합해가지고 국민들 삶을 지키는, 아까 얘기한 800원 버스 기사와 유치원 씨와 또 신림동 반지에서 돌아가신 우리 홍수지 양과 이런 분들의 삶을 지키는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